그러면 수술 후에 우리 식생활에 대해서 몇 가지 도움이 되는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 칼슘이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식단을 짜야 될 것입니다. 그 위를 절제한 후에는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칼슘의 흡수가 아주 저하됩니다. 보통의 그 식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는 우유라든지 아주 작은 생선 등 거의 칼슘이 많이 포함된 식품을 그 섭취하는 것이 좋고요. 또한 그 칼슘의 흡수를 위해서는 비타민 D가 필요한데, 우리 비타민 D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걸 하기보다는, 섭취를 하기보다는 그 식사에 그 포함된 어떤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을 기본으로 해서 섭취를 하고, 또 이것이 그 햇볕에 의해서 이 피부에서 만들어지니까 적당히 그 햇빛에 노출되도록 하여서 뭐 의식적으로 일광욕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야외 생활을 조금 많이 해서 비타민 D의 그 생성이 쉽도록 해주는 것이 또 좋습니다. 이 칼슘은 우유라든지 요구르트, 치즈, 또 작은 생선, 그리고 우리 그 메주콩수는 우리 그 대두, 이런 대두 식품 혹은 대두 이런 것들, 그리고 녹황색 야채 등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섭취를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비타민 D는 어류라든지 육류, 또 이 계란 같은 그런 날류, 그리고 말린 표고버섯 등에 많이 들어 있으므로 이런 것들도 가급적 고루고루 섭취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철분이나 비타민이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또 식단을 짤 때 배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위를 절제하게 되면 자연히 그 위산 분비가 감소하기 때문에 철분의 그 흡수가 나빠져서 철분 결핍성 빈혈이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분이 많은 음식을 되도록 먹을 수 있도록 고려를 해야 되고, 또 비타민 C는 철분 흡수를 돕는 작용을 하므로 그 비타민 C가 들어있는 음식들을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 철분은 우리 그 동물의 어떤 간이나 또 어떤 그런 육류, 또 달걀 같은 그런 난류, 또 어류, 대두 제품 등의 이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것들을 섭취하고, 또 녹황색 채소들도 많이 들어있으니까 요런 부분들을 항상 고려하셔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이 비타민 C는 그 녹황색 야채라든가 또 과일류에 우리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 점을 고려하시고, 또한 그 위를 전부 드러내는 위 전적술의 경우 그 비타민 12의 흡수 장애 때문에 수술 후 6년 정도가 지나서 빈혈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경우는 뭐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위를 다 드러냈을 때는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고요. 또 식사요법으로는 그게 고칠 수 없으니까 비타민 12 주사를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한두 번씩 맞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떤 환자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의사와 의논해서 그 지시를 따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항암 치료 시의 어떤 그 식사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항암제의 그 부작용에 제일 많은 것이 구역질과 구토, 그리고 식욕 부진, 그리고 구내염,
구내염은 이 입안이 막 흐는 거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설사, 뭐 변비 등의 이런 증상으로 식욕이 아주 저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는 그 식사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암스쿨이 이런 데 보면 뭐 생활과 요양, 뭐 식생활과 암 이런 그 어떤 자료들을 좀 참고를 하셔서 식사를 하시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어떤 경과 관찰, 그리고 진단이라든지 이 검사, 이거는 수술 후의 검사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수술 후에 보통 이제 진료를 받거나 또 이 검사의 어떤 간격을 보면 그 어떤 위암의 어떤 성질이나 또 진행도 이게 몇 기까지 갔느냐, 또 치료 내용이라든지 그 효과, 또 이 추가 치료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또 몸 상태의 어떤 회복 정도나 후유증의 그 정도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치료를 계속해서 받는 경우에는 그 치료 예정, 그 스케줄에 따라서 아주 통원을 하면서 받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처음에는 매달, 그리고 조금 지나면 그 3, 4개월마다 또 이렇게 검진을 받고, 또 병의 상태가 안정이 되면 뭐 6개월마다, 또 혹은 1년마다 그건 의사가 정해 줍니다. 보통 초기에는 점점 이게 간격이 좁았다가 갈수록 이것이 이제 좀 늘어나니까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통 수술 후에 우리 경과 관찰은 5년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발이라든지 혹은 남은 잔류 위에 또 암, 혹은 중복암이 또 발견이 되는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걸 위해서 CT 검사라든지 또 종양 마커 또는 내시경 검사가 아주 유용하다고 하지만 경과 관찰을 위한 적절한 검사나 그 간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증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시경 치료 후, 이건 아주 가벼운 위암 초기의 경우 내시경 치료 후에 경과 관찰이나 검사를 살펴보면, 내시경 치료 후에 경과 관찰 방법은 절제한 병소 혹은 병변의 완치 목적의 유무 평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선 치유 절제의 경우에는 연 1회 내지 2회의 내시경 검사에 의한 경과 관찰이 필요하고, 또 이 적용 확대 치유 절제의 경우에는 연 1, 2회의 내시경 검사에 플러스해서 복부 초음파 검사라든지 CT 검사 등으로 이 전이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화학요법 후에 또 이 경과 관찰과 검사를 보면 치료 중에 어떤 진단을 받거나 혹은 검사를 받는 간격은 화학요법의 목적과 또 종류, 또 효과 및 부작용이 나타나는 어떤 패턴에 따라서 다릅니다. 치료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치료 예정의 스케줄에 따라서 항상 통원을 하면서 받으시고, 또 치료 개시 당초에는 부작용 확인을 위해서 한 주 내지 2주마다 병원에 와서 현재의 투여량, 그러니까 항암제의 투여량이나 부작용을 억제하는 치료가 환자에 따라서 적절한지 여부를 또 체크를 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부작용을 억제하는 치료를 추가하거나 항생제의 투여량을 변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술 후 이 진료를 받을 때에는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또 식사의 어떤 형태라든지 몸의 상태 등에 관한 문진, 서로 의사가 이렇게 묻고 답하는 어떤 문진이나 직접적인 또 진찰을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 검사로는 보통 혈액 검사를 하여서 종양 마카의 유무, 또 소변 검사, 또 내시경 검사, 초음파 검사, 또 CT 검사나 MRI 검사 등을 보통 합니다. 끝으로 이제 치료가 끝나서 이제 사회에 복귀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어떤 일, 소위 말해서 직장에 다니거나 혹은 자기 직업을 갖고 있는데, 이럴 때는 생활의 리듬에 따라서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좀 체력이 이제 붙고 또 여러 정상들이 개선이 되면 평소와 같은 생활 리듬으로 되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 외출의 횟수도 늘리고 가벼운 운동을 해보는 등 조금씩 행동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으로 이제 복귀할 때는 회사 사람들에게 이 치료 후에 어떤 계획에 대해서 좀 대강 이러하다라는 대강이나 또 생활상의 주의점을 그분들에게 알려서 그분들의 이해를 구하고 또 무리하지 않도록 업무나 업무 시간들을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나 상사에 잘 얘기를 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상입니다.